안녕하십니까. 프로토왕TV입니다. 자, 이번 시간 리뷰 복귀 시간입니다. 프로토 39회차 경기별 예상 어떤 것들을 살펴봤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다시 이제 리뷰 복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복습하고 또 그 내용 바탕 위에서 또 예습거리 있으면 예습하고 자, 이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0회차, 프로토 40회차 들어가기 전에 이제 39회차 먼저 다시 보기 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자,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토 39회차 리뷰 복귀 174번 경기 광주 대 제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 0대 0으로 비기는 승부가 있었죠. 별표 박아놓은 여기 이 승부가 프렌 승부가 일단 별표 승부가 적중을 했고요. 이게 1.65배 였고, 그리고 이 두 팀 이쪽으로 이제 들어왔으면 한 골만 더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싶은데 여기는 일단 3.05배 이렇게 무승부 속에서 일단 이 별표 쪽의 노림수 강했던 부분에서 일단 완성이 된 부분은 이거는 이제 기분 좋은 내용이 그래도 결과가 냈던 부분이었고, 펠리페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주말 경기에는 다시 이제 뭐 복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언더오버 개념에서 좀 얘기를 여기는 좀 하고 싶어서 이 두 팀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오버 승부를 했습니다. 오버 승부를 원래가 이렇게 오버 승부에 자주 들어가는 팀들이 아닌데 최근에 두 팀 다 모두 다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언더 노림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이 자리에서 언더 배당이 굉장히 통통했죠. 1.72배 언더 비교적 쉽게, 요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비교적 쉽게 그래도 잡고 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레귤러 뱃도 기본 이 접근법 자체가 역배당으로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때리고 받치고 이러는 것은 뭐 의미가 할 얘기도 없죠. 뭐 의미가 없고,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때리고 받치고에 이런 것들이 받쳐준 그러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도 얘기거리는 가능했다 싶고요. 자, 그리고 전북과 울산의 경기, 요게 이제 빅 매치였었죠. 여기 1위, 2위 간의 승부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가 2대 4로 났습니다. 저는 울산 쪽으로 역배당 각도를 잡고 간다. 배당판의 흐름도 이런 정도의 배당판이면은 울산 쪽에 승부 배당이 마련이 된 것이다. 자,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강조를 해드렸던 뭐 그런 승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당이 2.95배 배당, 이렇게 기분 좋은 적중이 나와줬던 그 승부 2대4 아주 재밌는 승부였는데, 이 결과로 인해서 이게 바뀌었죠. 2가 1로 바뀌었고 1이 2로 바뀌었고, 이렇게 된 승부. 계속 그러니까 이기고 갈 수는 없고, 흐름상 한번 눌리고 물리고 또 털리고 이런 자리는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뭐 1패 우승, 뭐 무패 우승, 뭐 이런 것들, 연승 우승 이런 게 정말 힘든 겁니다. 전북도 이제 무패 행진이 끊긴 다음에 이렇게 돼버린, 또 한 번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된 뭐 이런 셈이 됐고요. 여기까지 다 오버 개념까지, 오버가 또 이 오버가 여기가 정이고 여기가 역이었었죠. 역배였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언더오버에서 오버 개념의 역배당까지 적중이 가능했다. 앞으로 흐름이 이 두 개 경기에서 여기는 앞으로 더 복병 노림수는 더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뭐 전북은 이제 곧장 다시 수습하고 일어설 수 있는 뭐 그런 충분한 전력 되는 팀이니까 계속 슬럼프를 길게 갈 건 아니고, 울산은 기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고 이렇게 보여지고, 다음
자, 그리고 J리그 경기를 좀 살펴봤었죠. J리그 경기를 좀 이제 익숙하게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유럽 축구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승무패 편성이 짜여질 때 앞으로 J리그가 이제 편성에 들어올 것이 이제 예상되므로 그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J리그 팀들 여기는 이제 리그 컵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J리그 팀들을 좀 더 이제 익숙하게 우리가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제 슬슬 일본 축구도 좀 관심을 갖고 또 실전에서 한두 번씩 이렇게 건들고 갈 타이밍이 됐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일본 축구 판이었는데, 자, 후쿠오카랑 사간도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후쿠오카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면서, 자, 그러면서 역배당을 보는 자리다. 자, 이렇게 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배당이 아주 급변을 했습니다. 오프닝 배당이 이 후쿠오카 쪽이 이게 오프닝 배당이 3.05에서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릴 때 2.80까지 2.8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시점에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것이고요. 마감 배당은 마감 배당은 2.37배까지 요렇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이 굉장히 크게 지금 변동을 한 뭐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됐던, 그러면서 기어이 이 정배와 역배의 방향까지도 바꿔버렸던 그러한 승부였습니다. 승부 결과는 4대1로 후쿠오카가 이긴 이제 대승을 거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배당판의 변동 추세에 반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고액 배당이 출현하는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J리그 판에서는 이때 39회차에서 살펴본 J리그 판에서는 배당의 변동 흐름 추세대로 결과가 나버리는 이러한 결과가 좀 많이 있었고, 소개해드렸던 경기들도 그런 경기에 해당이 된 게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후쿠오카 경기. 자,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시작한 거는 역배당으로 후쿠오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프렌을 안고 싸웠는데 1.54배. 그러면서 이거는 뭐 노림수도 강하게, 더 속편하고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갔던 승부인데, 이렇게 역배랑 정배가 이제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것이 돼버리면서 이 핸디도 국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프렌이 이제 역배로 바뀌면서 여기가 이제 마헨이 돼버렸고, 마헨 승부로 가면서 배당은 5.10배 후쿠오카 배당 마헨 승부 배당입니다. 5.1배까지 배당이 이제 새롭게 또 책정이 되는 이렇게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4대1로 이겨버리니까 이 승부도 같이 이제 적중이 되는 뭐 이런 결과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언더 오버의 개념도 같이 흐름을 배당을 타고 가면서 이쪽으로 역배당 개념입니다. 언더 오버의 개념에서도 역배당 개념으로 결과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것도 여기가 이제 1.94배였었는데 마감은 2.05배 요 수준으로 배당이 마감이 됐습니다. 하나의 이제 맥이 닿아 있는 점수 최종 결과와 배팅 배당판의 흐름과 그리고 마킹 그리고 마지막에 적중 여부까지 오는 것이 하나의 좀 맥이 닿아 있는 이러한 내용이었다라는 점. 자, J리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후쿠오카를 저는 좀 재밌게 보고 있었던 것은 최근에 후쿠오카가 계속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게 딱점으로 이렇게 1대0 이렇게 한 골을 넣으면서 골에 대한 부담을 지워주지 않는 가운데 계속 이렇게 경제적인 축구를 하면서 계속 좋은 결과를 이겨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연승에 대한 부담 없이 또
다득점에 대한 부담 없이 배팅을 계속 연승 배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그래서 후쿠오카는 좀 믿을만 했다. 이렇게 별표까지 박아가면서 한번 마이 배팅을 한번 공유해 드려 봤던 것인데 일단 뭐 결과는 잘 나와줘서 뭐 일단 다행이다 싶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배당판의 흐름을 한번 돌아보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죠. 이렇게까지 배당판이 움직이고 프렌과 마인이 뒤집어지는 역배와 정배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재미있는 배당판의 흐름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점. 마찬가지로 여기도 213번 경기 우라와랑 요코 FC의 경기 우라와 쪽에 스탠스를 잡고 공략을 하면서 2대 0으로 우라와가 이겼습니다. 여기도 배당판의 흐름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는, 배당판의 흐름 방향대로 결과가 나오는, 우라와 쪽으로 정배로 시작한 것이 정배 쪽에 더 오버슈팅이 들어가면서 1.73배 정도 됐던 것이 1.56배까지, 4.05배짜리가 4.75배까지 이렇게 배당이 각각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배당판의 흐름을 간과할 수 없는, 꼭 참고를 하고 봐야 되는 그러한 마치 그런 샘플 같은 그러한 경기 또 결과가 나왔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J리그 일본 축구에 대한 관심이 좀 요구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그쪽의 유럽 축구 마무리와 더불어서 일본 축구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야 나중에 승무패에 또 편성이 되면 그때 좀 부담 없이 좀 익숙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 네, 여기까지 지난 프로토 39회차 살펴보는 거 리뷰 복귀 해보면서 마무리를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프로토 40회차 내용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말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